자, 우정국 볼게요. 자, 보빙사를 갔다 와서 우정국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학생들. 우정국도 시험에 나옵니다. 우정국은 뭘로 나오냐면은 사회문화 파트로 나와요. 사회문화 파트로. 자, 배경 볼게요. 보빙사를 다녀온 이후 우편 사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 급진계합파 홍영식이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근데 학생들 우정국은 갑신정변 때 폐지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 이거 시험에 나온다. 갑신정변. 그 갑신정변이랑 이모군란이랑 세트로 나와요. 이런 거야. 이모군란 이후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갑신정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볼게요. 학생들 상황은 일단 이랬습니다. 상황은 일단 보면 그 당시에 온건계합파의 개혁 정책에 급진계합파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럼 온건하고 급진이 이제 누군지를 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온건계합파는 중국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 양무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서양의 무기만 배우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서양의 무기만 배우자.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은 여응민씨 세력과 초기 계합파인데 이걸 여응민씨 입장에서 감정을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여응민씨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의 서양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신분제가 붕괴되고 이 신분제가 붕괴가 자신의 왕족들이 이 정권을 장악할 수 없게 되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과학기술만 받아들이면 괜찮은 생각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조선의 사회를 유지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선생님 무기라고 했잖아요. 무기 또는 뭐 과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성향적으로 이제 이 온건계합파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시고 그다음에 현재 권력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살인파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기성살인파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여응민 씨와 결탁을 하였으며 외교적으로는 청과 가까이 지냈다. 왜냐하면 여응민 씨가 청이랑 친하잖아요. 그리고 급진계합파 당시 이제 인물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람은 김옥균, 서재필 이렇게 두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특징을 보면 서양의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그 정치 체제와 정신 문화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서양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모군란 이후로 민씨 정권이 청나라랑 친한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청의 4대 관계를 상당히 비판하면서 조선의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건계합파를 자 이것도 은근히 시험에 나와요. 저기 4대당하고 수구당 있잖아요. 요거 여기 4대당하고 수구당이 있는데 이거를 비꼬는 말이에요. 수구라는 거는 현재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나쁜 놈들 뭐 이런 뜻이에요. 가서 얘기하면. 그리고 얘는 왜 이러니?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여응민씨 정권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거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보기 예로 동도서기론. 동도서기론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동쪽의 문화를 지키면서 서쪽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급진계합파 김옥균 줄, 서재필 줄 이들을 개화당 또는 독립당이라 했고 얘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친일파라고 하죠. 친일파. 여기서 친일파라는 거는 이제 일본을 본받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서양식 문화를 수용하자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갑신정변 볼게요. 갑신정변은 누가 주도했냐면 급진개합파가 주도했어요. 누가 주도했다? 급진개합파가 주도했다. 그래서 이 급진개합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지금 현재 청나라한테 아부하는 형태로 가서는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 수가 없다. 또 현 정권은 근대화를 이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잠깐 사학가식으로 얘기할게요. 자, 앞에 볼게요. 오, 쏟을 뻔했어. 잠시 마이크 좀 바꿀게요. 자, 볼게요. 자, 마이크 상태가 이상하면 얘기해 주세요. 자, 갑신정변. 갑신정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사학가식으로 얘기하면 급진개합파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누가 준비하고 있었냐면 이 박영유라는 사람이 당시 한성부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한성부라는 건 서울을 통치하는 사람이죠. 한성부장이었는데 오늘 얘기하면 서울시장이죠. 한성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군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김옥균이 당시에 현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글을 자주 썼어요. 자, 이 가운데 이제 조선이 문제가 생겼는데 당시에 당백전, 학생들 당백전이 뭐예요? 당백전 우리 배웠어요. 당백전이 뭐예요? 경복궁을 창건이 아니지, 중건하는 과정에서 만든 화폐라 했죠. 그래서 이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 결과 이 당백전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조선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아졌어요. 자, 조선의 경제가 매우 안 좋아지자 이를 이제 수습하고 그 다음에 화폐 개혁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화폐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일본에게 이제 빌리러 갑니다. 빌리러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김옥균이. 그래서 당시 김옥균이 뭐 300만 원인가 이렇게 빌리러 갔어요. 선생님 300만 원 별거 아니네요. 이때 당시 쌀 한 가마니가 막 3원, 4원 이렇게 할 때니까 뭐 300만 원이면 대충 얼마 정도 될까? 지금 쌀 한 가마니 가격 얼마지? 한번 검색해 볼까? 옥션에 들어가서 쌀 한 가마니 가격을 볼게요. (20kg가) 6만 원이니까 한 가마니가 얼마야? 한 25만 원 하겠네. 25만 원. 20만 원 정도 하겠네. 한 가마니에 20. 그러니까 4원이니까 몰라. 하여튼 많아. 이게 우리가 빚이 많아. 그래서 300만 원을 빌리러 갔다가 이제 실패하러 가요. 실패. 그러면 김옥균이 막 현 정부 욕했다가 이걸 실패했으니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김옥균이. 그래서 김옥균이 이걸 계기로 이제 실각을 하게 돼요. 이제 권력에서 밀려났다 이 말이에요. 실권을 하게 돼요. 권력을 잃게 돼요. 자, 이 가운데서 박영효가 군대를 양성한 것이 이제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급진개합파는 권력에서도 밀려나 군대도 잃어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사학가식에서 배우는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화 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베트남이. 그래서 이 베트남이 이제 중국 밑에 있는 거 알고 있죠? 이 베트남이 이제 식민지 돼 간다고 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왜냐하면 베트남도 청나라의 4대 관계 안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와 청나라가 이제 싸우게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청불 전쟁이라는데 이제 당시에 조선의 그
그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이 1,300명인가? 1,500명인가?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1,500 어디였지? 이모군란 때 나왔잖아요. 어디 있어? 여기 1,500명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프랑스하고 싸워야 된다고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1,500명을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요. 베트남으로. 이 1,500명, 조선의 1,500명 군대를.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러면 조선 땅에는 어느 나라 군대만 있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조선에는 어느 나라 군대만 있을까? 그렇지. 좋아. 일본에 300명의 군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00명의 군사를 이제 남았는데, 당시 먼저 이 사학과에서 배우는 대로 할게요. 이거 여러분 공부하지 마요. 그냥 듣기만 해. 김옥균이 먼저 미국을 찾아갔다가 이게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김옥균이 누구한테 가냐? 이제 일본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지원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도와준다고 한 거야. 오케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300명의 군사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 이제 김옥균하고 박영유가 데리고 있는 뭐 노비하고 뭐 이런 애들이 내가 알기로 20명도 안 됐어요. 20명 이하? 거기에 더하기 일본군 300명을 데리고 이제 쿠데타를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갑신정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일본에 기댔다. 이게 여기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날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쿠데타 날을. 그래서 쿠데타 날을 언제 잡았냐? 바로 우정국 축하 파티 때. 학생들 그 축하 파티라는 게 뭐냐면, 우정국이 오픈하면 파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파티. 그럼 파티를 해야 되는데, 이 파티 할 때 온건 계야파와 민씨 정권의 그 권력가들을 암살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켰냐면은 이 우정국 축하 파티에 이제 초대를 한 거야. 여기 온건계야파하고 급진계야파 애들을 초대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 왜? 뭐 이렇게 불을 지르고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봅시다.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우정국이거든, 요 밑에가. 그래서 여기서 불을 지르고 바로 고종한테 찾아간 거예요. 고종이 창덕궁에 있으니까. 그래서 창덕궁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잘 들어야 돼. 온건계야파와 청나라가 전하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막 놀란 거야. 아니, 청나라 군대는 압록강 건너갔다며. 뭐야? 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고종이 이때 당시 자다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고종이 뭐 명성황후 데리고 날 죽이려 하는데 빨리 도망갑시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급진계야파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급진계야파가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경우궁으로 가요. 경우궁. 선생님, 경우궁이 뭐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경우궁은 일종의 제사 지내는 곳인데, 이렇게 도망가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창덕궁이 너무 넓어가지고 14명, 300명 가지고는 이 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경우궁으로 도망가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걸 볼게요. 뭐가 시험에 나오냐? 우정국 축하 파티 때 거사를 하고 경우궁으로 옮겨서 고종의 명을 받고 친청파와 민씨 세력을 막 죽여요. 얘네들이. 그리고 죽이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뭘 선포하냐? 개화당 정부를 세워요. 자기들만의 정부를 세워요. 여긴 무슨 파겠어, 이거는? 급진계야파겠죠. 그죠? 급진계야파들만의 정부를 세우고, 여기에서 이제 뭘 하냐? 14개, 이거 시험 나와요. 14개조 정강을 발표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걸로 정리해 볼게요. 갑신정변은, 자, 시험에 나오는 거 얘기합니다. 갑신정변은 무슨 축하 파티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정국 때죠. 그러면
갑신정변을 온건기합파를 죽인 거예요? 급진기합파를 죽인 거예요? 급진기합파를 죽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여기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하는데 이 14개조 정강을 다 외우면 여러분이 자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자살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것도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판서를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자, 보세요. 시험에 강화도 조약이 나오면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야. 강화도 조약이 나오면 1조를 무조건 외우라 했지. 1조.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 다음에 갑신정변 나오면 1조가 제일 중요해요. 흥선대원군에 조속한 기국. 그러면 당시 흥선대원군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당시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요 앞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청나라에 잡혀있는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종래에 행하던 조공을 모두 폐지한다. 이게 4대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왕의 아빠가 청나라에 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항상 청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누구야? 고국 원왕 때 그 아빠 미천왕이 아빠 시신이 지금 청나라로 여행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외여행 가 있잖아요. 지금 미천왕의 아빠 고국 원왕의 아빠 미천왕이 그 전년 그 어디야? 연나라에. 그러니까 자꾸 그 전년이라는 나라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아빠도 지금 가 있는데 내가 시킨 대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 청나라와의 관계를 빨리 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고종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청나라에 잡혀온 아버지를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학생들 뭘 보냐면은 또 하나는 요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결과. 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 권력 잡고 와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명성황후가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해요. 명성황후가. 그리고 고종도 자꾸 사람들이 죽고 뭔가 이상하니까 자기도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김옥균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김옥균이 일으킨 거예요. 그 김옥균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뭐 청나라 군대도 물러가고 했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뭐 돌아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명성황후가 도움을 요청해요. 자, 볼까 다시 14개조 정강을 발표해요. 그 이후에 이제 명성황후와 고종이 이상한 낌새를 이제 느낀 거죠. 그리고 황궁을 요구해요. 여기서 황궁이라는 건 창덕궁을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김옥균이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이제 회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위화도 회군한다는 것처럼 이제 회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청나라 군대 회군하는 숫자가 이제 1,500명이었는데 이 청나라가 먼저 일본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냐면 너 나랑 싸울래 아니면은 도망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자기들이 아무리 메이지 유신하고 성공했다 한들 청나라와 싸우기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 그래서 일본이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만 남은 거야? 김옥균하고 그 급진 계합파들이 데리고 다니던 이제 한 뭐 노비나 무사 그때 당시 뭐 기록에 보니까 17명이나 17명 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1,500명으로 무장된 신식 군대와 이제 칼로 무장된 17명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에서 붙었냐면 이제 창덕궁에서 붙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홍영식이라는 사람, 이제 급진계합파 홍영식이 사망하고 김옥균,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을.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얘서 도망 어디로 가냐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서재필, 박영효, 서재필이 이제 일본으로 도주하게 돼요. 일본으로 도주하게 되고 나중에 김옥균은 고종에 의해 고종이 보냈다고 해야 되나? 난 고종이 보냈다고 보는데 고종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 이제 살해당하게 됩니다. 얘가 아마 프랑스 파리에서 죽었어요. 김옥균이. 김옥균이 일본하고 협상하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강대국들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죽게 돼요. 그건 알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자,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거. 잘 들으세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의 공통점. 바로 청해 간섭으로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모군란 이후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러면은 이제 청해 간섭이 심해졌다. 갑신정변도 마찬가지예요. 갑신정변도 청의 도움을 받고 극복한 거니까 이것 역시도 청의 간섭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갑신정변에서 갑신정변을 내가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이제 1조를 보고 알 수 있죠. 1조. 이렇게. 그리고 갑신정변은 우정국 축하 파티 때 일어난 일이다. 요렇게. 요게 이제 한능검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학생들 지금 위에 보면 과정 같은 거는 내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학생들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타자 치면서 필기한 것도 여러분한테 보내줄까요? 선생님들은 받고 보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자, 요거 볼게요. 두 가지 조약이 시험에 나와요. 자, 볼게요. 두 가지 이거 좀 볼게요. 이거는 좀 판서하면서 좀 해야 돼가지고 다시 판서로 좀 돌아갈게요.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야, 확실히 자본주의가 상당히 좋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게 되면 내가 이걸 정리해 볼게요. 강화도 조약은 어디서 맺었어요? 강화도 조약은 강화도에서 맺었죠. 강화도에서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는 이제 이모군란이 되는데 이모군란은 이제 제물포에서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 수빈이가 자본주의라는 그런 좋은 그런 어록을 만들어가지고 온 주변에서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갑신정변이 있는데 갑신정변에서 맺은 조약은 이제 한성조약이에요. 그래서 이 한성조약은 누구랑 맺은 조약이냐면은 이제 조선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에요. 조선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에요. 조선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선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왜 조선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냐? 그 내용을 이제 책으로 보면 당시 이러한 책을 보면서 하세요. 이 일본 군대가 철수를 하면서 당시에 이 청나라 군대랑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하늘 보고 총을 쐈거든. 근데 이런 중에 누가 죽었나 봐, 일본 애가. 그래서 일본 애들 죽은 애에 대한 변상을 조선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한성조약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너무 꼬셔가지고 우리가 갔으니까 그걸 속인 죗값을 너희가 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한성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텐진조약이 있는데 텐진조약은 잘 들어. 이거 시험에 나온다. 요거 갑신정변 이후에 나타난 조약을 고르시오 하면 이거 나와요. 일본하고 이때 당시에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당시 청나라에서는 누가 나왔냐면은 이홍장이라고
이 이용장이라는 사람이 양무운동 주도하는 사람이었고,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가 나왔는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나왔는데, 이제 둘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조선에서 동시에 철수하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조선에서 철수하고, 모든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고, 이게 중요해. 단, 한국에 출병할 시 한 달 전에 공지할 것, 이걸 얘기해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양국은 조선에서 철수한다. 그 대신 조선을 공격할 시에는 반드시 한 달 전에 사전 통지한다. 이러한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둘이 철수하게 되는데, 이 외교의 승리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도요토미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이긴 거죠. 왜 이긴 거냐? 청나라 군대는 1,500명인데 일본 군대는 300명인데 그 중에 그 1,500명을 철수시킨 거는 이건 이토 히로부미의 외교 전략이 승리한 거죠. 근데 이게 뭐의 시험에 나오냐? 갑신정변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이에요. 근데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나타난 건 뭐가 있냐? 바로 갑신정변 이후 맺은 조약은 뭐냐? 텐진 조약이에요. 근데 이 텐진 조약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 하면 이제 동학 농민운동에 영향을 줘요. 왜냐? 동학을 진압하려고 청나라가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오는 거야. 그럼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둘이 붙는 거지. 그 동학 농민운동 때문에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중원 설립, 러시아와의 수교 수립, 요거 좀 볼게요. 지금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때문에 지금 어차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청나라가 간섭으로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겠죠.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 때문에. 그래서 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어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인다. 이게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거. 이거는 어쩌다 한번 시험 나왔어요. 갑신정변 이후 조선은 무엇을 대처했는가? 러시아와 수교 수립. 요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중원 볼게요. 제중원. 자, 학생들 제중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사회문화 파트에 나와요. 자, 제중원 설립 볼게요. 그 제중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갑신정변 때 아까 민씨 세력을 제거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당시 칼에 맞고 칼에 이렇게 싹 맞은 거예요. 그래서 칼에 이렇게 싹 맞고 쓰러졌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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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당시에 이 민영익이 쓰러진 거를 이제 그 멜덴도르프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대요. 아까 그 고문 정치할 때 그 멜덴도르프. 그 멜덴도르프가 이제 민영익을 발견하고 민영익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시에 선교사로 와 있던 이 사람 동그라미 알렌 선교사, 보기로 나옵니다. 알렌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그때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수술을 한 거죠. 우리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신 몸에다가 칼을 댈 수가 없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 이제 칼을 댄 거지. 그래서 이제 제중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 봅시다. 처음에는 광제원이었으나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공부하지 말고 근대의학학교는 제중원이다. 근대의학병원은 제중원이다. 여기서 교육도 하고 치료도 했거든. 그게 제중원이야. 근데 이 제중원이 이제 경영난이 일어나면서 당시 미국 선교부가 인수해서 세브란스 병원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 세브란스 병원은 사립이야, 국립이야?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대해서 이제 사회문화 파트에 시험이 나왔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학생들이 재중원인가 이렇게 아는 게 사는 학생들이 있는데 재중원은 국립이고 세브란스는 사립이야. 이걸 기억해야 돼. 재중원은 국립병원이고 세브란스 병원은 사립병원이야.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보냐.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내가 풀이를 해볼게요.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그럼 어떻게 풀이하냐. 2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2번은 오래 배울 거고 3번은 뭐냐면은 흥선대원군이 청에 납치됐다. 이거 이모군란이에요. 그렇죠. 재중원은 국립병원이고 세브란스는 사립병원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원래 같은 계통인데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그냥 재중원은 국립, 세브란스는 사립 이렇게 하면 돼요. 4번은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5번에 보면 영선사라는 게 있는데 영선사라는 건 청의 무기를 배우러 가는 거죠. 근데 청의 무기를 배운다기보단 청에 있는 무기를 배우러 가는 거죠. 있는 서양 무기. 아시겠죠? 그다음 학생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재중원. 이게 재중원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검은도 불법 전염 볼게요.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검은도 불법 전염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갑신 정변 이후 나타난 현상을 고르시오. 러시아와 수교했다. 또는 검은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검은도 사건은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검은도 사건 이후 나타난 현상을 고르시오. 그럼 뭐에 답을 찍어지냐? 이거는 이제 지금 해볼게요. 학생들 검은도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검은도가. 말 나온 김에 여기 어디 있는지 한번 좀 봐야겠네. 학생들 여기 보면 자, 우리 한 개 말 나온 김에 섬 좀 공부해 볼게요. 여기가 흑산도예요. 흑산도. 그 흑산도 있죠. 흑산도와 관련 있는 분 누구예요? 이 흑산도와 관련 있는 분. 정약전이죠. 자산어보. 그죠? 여기가 흑산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진도죠. 진도. 여기가 진도예요. 진도. 진도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진도는
진도. 진도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이순신 장군의 먼저 시대순으로 할까? 삼별초, 배중손, 그 다음에 명량해전, 이순신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완도라는 데가 있어요. 완도. 완도는 뭐가 있겠어요? 여기 완도. 여기 완도. 완도에 누가 있어요? 그죠? 장보고죠, 장보고. 청해진.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요 근처에 있는데 아야 어여 우요 의 아야 오요 의 어딨냐 못 찾겠다. 여기 거문도가 있죠. 여기 거문도. 여기 거문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거문도를 영국 군대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돼요. 그럼 왜 불법적으로 점령하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자, 한 가지 물어보자. 러시아가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얻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무슨 행동을 취해요? 블라디보스토크를 얻고 나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끌어들이죠. 근데 프랑스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프랑스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병인 박해제.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거와 관련 있는 게. 그러자 이 러시아가 내려오고 이 태평양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영국이 이 러시아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해요. 그게 거문도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누구야? 거문도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군이 대포 설치하는 걸 도와줬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불쌍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막 도와주니까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건 없고, 다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건데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바로 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을 하게 되자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지. 요 두 사람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지. 유기준하고 부들러라는 사람이, 자 봅시다.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2년 동안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영국군 철수를 위해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청나라의 도움으로 물리친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독일 사람 부들러라는 사람과, 유기준을 왜 저러나지? 부들러와 유기준이 중립파론을 주장했다. 중립파론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편 저편 하지 말고 가운데를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거문도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고르시오. 유기준과 부들러가 중립파론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노비세스 매매 금지법, 이건 알 필요 없고, 자,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수교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자, 학생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서양에 있는 국가들끼리 조약 맺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는 국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프랑스가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나오냐? 첫 번째, 서양 국가 중 가장 늦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천주교
그 이유는 바로 천주교 아이씨 감정을 표현했네. 바로 천주교 포교 문제 때문에 포교 문제 때문에 가장 늦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서양 국가 중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어디예요? 그죠, 미국이죠, 미국.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학교 설립으로 가겠습니다. 학교 설립. 자, 배제학당.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는 배제학당이 이거 학교 세운 것도 시험에 나온다, 얘들아. 이 학교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게 사회 문화 파트에 나와요. 자, 봅시다. 배제학당. 이 배제학당이 이제 여자학교죠, 여자학교. 배제학당이 있다가 이게 나중에 바뀌죠. 이화학당, 이게 중요한데, 아니요, 모든 국가, 영국하고 러시아 사이의 중립이 아니라, 이거 수빈이가 좋은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요, 선생님, 부들러랑 유기준이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는데, 그건 영국과 러시아 사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한 중립이에요. 모든 국가에 대한 중립. 근데 이 중립화론이라는 게 나는 좀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얘기할게요. 중립화론이라는 거는 안 돼요, 처음부터. 왜 안 되냐? 우리나라가 이때 당시 힘이 없기 때문에 중립화론을 하려면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유럽에서 유일한 중립국가는 내가 알기로 스위스로 알고 있는데 이 스위스가 군사가 되게 막강하거든. 그러니까 중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중립화론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화학당 볼게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여성학교. 그래서 이화학당이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되고 나중에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화학당이죠. 그 다음에 유경공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자 봅시다.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은 사립이에요. 유경공원은 공립이에요. 그럼 유경공원은 뭐냐면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관립학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는 어디예요? 원산학교.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 동문학도 있잖아요. 동문학은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 메이덴도르프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뭐 일을 하려니까 통역이 안 되니까 지 돈 들여가지고 그냥 한 거고, 유경공원은 이제 우리 돈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때 당시에 선생님까지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외국어 교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인 헐버트, 이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헐버트, 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헐버트, 이분 시험에 나옵니다. 이분이 가장 고종이 사랑한 미국인. 그리고 이 헐버트가 제자를 키우게 되는데, 유경공원에서 그 제자가 여러분이 아는 친일파 이완용이에요. 그 이완용은 유경공원을 나왔는데, 그 이완용은 처음에 무슨 파였겠어요? 친미파죠. 친미파. 그 다음에 27번,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를, 그러니까 근대 화폐를 만드는 부서를 만드는데 그게 전환구,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간단하잖아. 이거에 무슨 특징 뭐 이런 거 말 필요 없잖아. 화폐 만드는데 전환구 끝이지 뭐. 그 다음에 요건 상식으로 아세요. 요게 이화학당. 이때 당시 경복궁 건천궁에 전깃불을 달게 돼요. 전깃불. 이 전깃불을 누가 달아줬냐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사람, 전기 만든 사람, 에디슨. 에디슨이라는 분이 이거 달아줘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 있더라. 에디슨이 직접 와서 달았어요. 그게 아니고, 야, 생각을 해봐. 회사 사장님이 전깃불 다는데 오니? 기사님 보내지. 이제 기사님이 왔겠죠. 그래서 이 동양에서 아마 최초로 전깃불을 달았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의 마지막 파트, 방공령 볼게요. 자, 방공령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조일 통상장정 때 일본이 쌀을 가져가는데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안 되니까 중간에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방공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공령에서
다만 쌀을 못 가지고 갈 때는 한 달 전에 미리 공지할 것,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가 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이 방공용을 내놓고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조의 통상 장정의 영향이다. 이렇게. 한번 다 이거 적어줄까? 방공용은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조일 통상 장정의 영향으로 나온 법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법률이라기보다는 외교 조약이다. 뭐 외교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고, 이거의 영향으로 이제 농민들의 불만이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이 배상금도 농민들이 다 졌거든. 근데 사학가식으로 얘기하면 이 방공령 실시는 농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방공령은 쌀이 안 나가니까 그 지역에 쌀이 뭉쳐 있잖아. 그러면 그 쌀을 누가 다 구매하냐? 이 향리들하고 수령들이 이 쌀을 다 사버려요. 그럼 양반들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쌀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농민들도 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요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한 챕터를 또 다 했습니다, 학생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정답은 4번. 나머지는 안 배웠죠? 볼게요. 지금 보면 6.1준의 중립파론이에요. 그럼 중립파론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거문도 불법 점령이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는 그냥 러시아를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러시아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정답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5번, 4번. 자, 볼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볼게요. 가가 무슨 국가인 것 같아요? 가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럼 저기 보면 미국 관리가 이랬네, 미국이라고. 나는 프랑스라고 돼 있네. 일본에 보면 아직 안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양곡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조일 통상 장정이에요. 양곡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양곡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공령을 만든 거고, 이번에 보면 외국인 상인의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인정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지. 내지라는 건 내륙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조약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고, 3번은 이모군란 때 일본이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일본이고, 4번에 보면은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있다 했잖아요. 천주교 포교. 이게 일본, 프랑스하고 조약 맺은 이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했습니다. 학생들 그러면 지금이 4시 13분인데 여기 또 한 챕터가 끝났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시 20분에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송을 끊겠습니다. 녹화를 끊을게요. 하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